최근에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 그 재판을 대법에서 전원합의체 회부했고 네. 무엇보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매우 빠르죠. 예, 이거는 뭐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전 진짜 못 살겠어요. 아 너무 하루를 그냥 안 넘어가고 너무 진짜.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불안하지도 않고 이제는 막 또 오늘은 뭐야? 막 이렇게 오늘은 되는 조희대야 뭐 이런 거. 저는 사실 좀 좋게 오히려 해석했는데. 네. 근데 뭐 빨리 그 대법원에서 그 각하라고 합니까? 상소기가. 상소기가 아니구나. 상고기가. 그렇게 저는 뭐 상소기가. 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우의 수를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하요. 맞습니다. 나는 내가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는 싶지만 이렇게 법률 용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고기각 이거는 그냥 무죄가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가 파기환송. 이건 좀 자주 들어본 얘기야. 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제 무죄 났는데 야 아니야 유죄 취지로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고법에서 다시 재판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리고 파기 자판이라는 게 있더라고. 이게 무슨 자판기인가? 파기 자판 용어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일단 파기 자판이라는 거는 대법원까지 올라왔을 때 파기한다는 건 원심.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도 생각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그 공직선거법에서 1심 유죄, 2심 무죄가 나오니까 네. 1, 2심을 그럼 같이 3심인 대법원이 이렇게 저울해 놓고 보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원심이라고 해서 마지막 판결을 대법원은 보는 거예요. 예. 항소심 판결을. 그러면 그러니까 무죄 무죄 나왔다. 판결이 맞는지 법률적으로 사후적으로 들여다보는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들여다볼 때 이거 틀렸네라고 하면은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거나 환송하거나 아니면 자판할 수 있는데 자판이라는 건 자체 대법원에서 판단. 판단한다. 예. 자기가 판단한다. 네. 자기가 그거구나. 판단한다는 건데 이거는 법률적으로 이게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파기하려면 무죄 받은 걸 유죄로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그럼 유죄를 선고한다라는 주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벌금 얼마에 처한다, 내지는 집행유예 얼마다, 예, 예. 아니면 실형 몇 년이다. 뭐 형량이 나오겠지. 그렇죠. 예. 근데 형량 판단을 하지 않아요.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음.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 22년도 동안 22년간 사법 영감을 보더라도 무죄로 올라온 걸 파기 자판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거예요. 그 여기서 나는 진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보수 유튜버들은 이게 지금 계속 썸네일이거든. 파기 자판. 그리고 어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법률위원장이 파기 자판 가능하다. 이 사람 검찰 출신이잖아. 저는 그래서 나쁘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조금만 알면은 그렇게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자기도. 그러면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법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 저는 법률 절차가 약간 낯설고 이런 부분이 생경한 분들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변호사님이시니까 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지금 안 되는 게 법률적으로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라고 했던 것들을 다 하잖아요. 했잖아요. 지규현은 네. 위법적인 판단을 내려서까지 무리를 해서도 그걸 했잖아요. 네. 그 모든 것을 고려해봐 주세요. 진짜 안 되는지. 아, 자기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두자면 그래서 진짜 제가 안 되냐는 현직 거지. 판사 인터뷰가 좀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안 돼. 완전 0%도 아니고 자기가 정말 할 수도 있죠. 대법원이 만에 하나 말씀 주신 대로. 예. 근데 그러려면 정말 지금까지의 대법원의 관행과 법원의 이런 지금까지 툴을 다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대법원이 그런 판단은 하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저희가 하급심에서는 불이타 맞는다고 하는데 뭐 이런 판결이 다 있어? 이거 기록 읽어보지도 않았네. 이럴 때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 정도의 상급 법원은 신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식의 무리수를 저는 두지 않을 거라는 신뢰는 최소. 그 가능은 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려면 네. 미친 척하고 미쳤다면 뭐 뭔들 못할까 뭐 아니 이런 지금 생각이. 뭔들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근데 이게 지금처럼 막 전원합의체라고 해서 합의를 보는 건 아니죠. 이게 그 뭐 7대 5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아 근데 그거는 헌법재판소랑 다른 게 거긴 딱 그렇게 하잖아요. 별개 의견. 그런데 네. 가급적 이제 보통 소부에서는 의견 일치를 해서 내는 거고요. 이게 네. 갈라지지 않고 전원 합의체에서는 과반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고 다만 이제 소수 의견을 붙이는 형태죠. 그거는 저기 법률입니까 헌법입니까? 법률에. 법률 예, 그건 예. 잘못된 법률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민주공화국의 원리에서 이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공화국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공화정의 합의제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합의제의 가장 최종심이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인데 거기에서도 민주주의처럼 이렇게 몇 대 숫자의 몇. 문제 몇 대로 할 거라면 이거는 공화적 절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민주적 과반의 원리라는 것은 국회라는 대의민주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법부 존재 이유가 나는 없다고 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팅 돼서 올라가다 보면 아까 우리 정량 박사 말씀하셨지만 너무 이상한 걸 많이 봐가지고 뭐가 다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시민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원 합의체로 한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이 사항이 정치적이 워낙 국가 중대사이기 때문에 합의체로 하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게 헌법에 있는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것과 정치인이 선거법으로서 어느 정도 처벌받아야 되는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대법원 판례를 만들고자 합의제로 가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어떤 이 법률 전문가가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흥미로운 것은 헌재한테 빼앗긴 존재감을 찾기 위한 대법원의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퍼포먼스야.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참나 나는 오늘 그게 웃겼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이 오늘 영상에 나왔잖아. 헌재 문영배 소장이나 뭐 김영두 재판관 들어가던 거 이런 거 본 것처럼 대법원장의 출근길이 나온 거야. 존재감 뿜뿜. 근데 나는 대법원장이 너무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서부지법 폭동 났을 때요. 대법원장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욕을 좀 먹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존재감입니까? 진짜 진정한 존재감을 드러내야 될 때는 드러내지 않고 뭔가 체면 차리거나 뭐 이러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저기 AI로 바꿔야 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나라의 국가의 중대사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판결이라는 것은 중요한 시민의 목숨을 결정하는 맞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한국 사회라는 것이 이제 시험 잘 치던 사람들의 이른바 이 책상 물림, 얌전한 사람들, 간이 요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조희대 재판관이 쫄았다고 봐요. 그 서부지법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강한 메시지를 내면은 대법원에도 와서 난동 부릴까봐 그런 사람들이 국가 중대사를 판결하는 자리에 가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지금 우리 근대 사법 체계가 이제는 한번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 AI를 추천합니다. 네. 조심스럽게 뭐 이 부분을 누가 좀 새겨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 왜냐하면 이재명 이게 후보죠. 지금은 이 후보의 재판 뭐 속도 전원 합의체 뭐 속도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6월 3일 대선 전에 무언가 결론이 날 수는 있는 건가? 근데 최소한 저는 물리적으로 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게 법문에 보면요, 공직선거법에 1심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그리고 항소심은 1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상고심은 2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법문에 반드시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좀 드물긴 해요. 근데 실무에서 전혀 안 지켜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633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평소에 판결할 때도 이게 법문을 특히 형사에서는 딱 그대로 유추나 확장 해석하지 말라는 게 대원칙인데 거기에 대단히 좀 집중하는 재판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라는 그리고 본인이 공표까지 했어요. 그럼 지키는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3개월 안에 우리 내려고 노력은 최소한 했어라고 정치권에서 의혹을 좀 작게 하려면 이 트랙은 밟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도요 4개월 안에 끝났단 말이에요. 3개월 원칙을 못 지켰어요. 그 이유는 다른 사건 배당도 안 받았어요. 우리 이 사건만 들여다보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 재판부가요. 그리고 4개월 걸린 거예요. 대법원 지금 다른 재판 후순위로 물릴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못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속 사건들이 많아요. 그거는 반드시 끝내줘야 돼요. 그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러면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6월 3일 안에 결론을 낸다? 그러니까 전합에서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는 나경원 의원이 지금 뭐 후보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빠루 사건? 그건 633이 6년이었잖아. 거의 6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법원에서 뭔가 만약 이런 논리를 세운다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이제 법조인들은 법적인 그 해석과 그동안의 어떤 관행과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조희대는 윤석열이 임명했으니까 대법관들의 구성이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럼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뭐 하지 않겠냐.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불안한 생각이 맞지 않다면 조희대 대법관이 왜 이런 선택을 했겠어요. 평소에 없던 이런 결정을. 그리고 저는 이게 일말의 선의 이런 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조희대가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를 몰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의도가 뭐였던 간에 뭐였던 간에 이 결정이 본인의 결정이 정말 커다랗게 이 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내 존재감을 뿜뿜하기 위해서였든 아니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간에 이 정도 파장이 있을 거는 알았다면
그렇죠? 그럼 선의였을 리는 없죠. 물론 이제 그거는 있다고 봐요. 조이대가 원했던 대로 다 흘러가리라는 보장은 없죠. 네. 사람들은 또 하나하나 다 자유로운 인간들이니까 그게 뭐 조이대가 어떤 의도를 가졌던 간에 모두 다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자, 하나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못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6월 3일 전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파기환송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유리하게 그 국민의힘 쪽에서 바라는 그렇지. 대로 한다면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그럼 고법으로 다시 내려간다는 뜻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후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럴 수 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모든 판을 해석할 때 사람들이 염두에 뭘 두고 있냐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거야 이미. 네, 다들 그렇게 이게 전제하는 너무 이상하잖아.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도 이 3심 결과를 발표하겠다. 네, 네. 발표했는데 만약에 뭐 파기환송이 된다. 아. 그럼 재판을 계속 진행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헌법 84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불소추 특권. 예, 불소추 네. 특권에서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그럼 소추는 기소 플러스 기소에 부수하는 그런 행위인데 거기에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들어갈 것이냐. 네. 예, 해석론이 있고 그거는 선행 판결이 전혀 없어가지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헌재가 정말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처럼 이 헌법을 어떻게 실무에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마를 탈 거고 일종의 정리를. 저 개인적으로는 선출된 최고 권력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사법부가 이걸 완전히 정치적으로 어렵게 하는 그런 판단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법 자제를 이렇게 용인하는 그런 설실을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사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하를 시킨다. 기각이죠. 기각을 시키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고 기각으로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빨리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약간 왜냐하면 여야 다 공정이 보여야 된다는 부담감이 법원은 또 있을 수도 있어서. 장민호 씨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각 나올 겁니다. 예, 뭐 오늘 진행을 우리 박진영 평론가가 잘 해주고 계셔서 스무스하게 쭉 한번 지켜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요 말씀만 좀 한마디씩 정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수사 관련해서는 속도가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의 전원합의체는 뭐 속도를 뭐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속도가 나야 되고 뭐 증인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 김건희 수사는 왜 속도가 안 나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할 수 있죠. 예. 이걸 이제 국회에서 유일하게 이제 따질 수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불러서 따지기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특검을 가지고 압박을 해야 됩니다. 특검. 예. 네, 그리고 재주장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특별법 해야 된다. 특별법. 내란 네. 특별법. 내란뿐만이 아니라 이제 윤석열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의 특별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은? 저는 요즘 검찰은 원래 그랬던 놈들이니까 그러려니 해도 사법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뭔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쟤네도 일당이었구나. 그러면 윤석열이 왜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카르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예.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이해가 가는 게 이놈들이 다 카르텔이었던 거예요. 검찰, 사법부, 그다음에 언론의 다수. 이게 자기들이 카르텔이니까 그 상대편의 진영에 있는 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보였구나. 그래서 이들의 어떤 작동 원리랄까 이런 것들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검찰의 이런 행동들, 그다음에 사법부가 이렇게 부안해동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가급적 투표를 하셔서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압도적 승리 뭐 이런 표현들도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장윤미 변호사는 발언 양이 많았으니까 마지막 말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부 오늘 이슈 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